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유형자산 중에서도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감가상각의 개념은 자산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체계적인 기간 배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간 배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가상각의 3요소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취득원가가 있습니다. 취득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원가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내용연수가 있는데요.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가치가 있는데요.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3요소를 봤을 때 내용연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이 내용연수 동안 어떻게 기간적으로 배분해서 가치를 하락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감가상각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의 첫 번째는 직접법이 있는데요. 직접법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차감시키고 바로 비용 처리를 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개할 경우에는 대변에 해당 자산을 직접 차감시키고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때 취득원가가 100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가 0원이고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액이 20만원인 기계장치를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했을 때 먼저 100만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차변에 기계장치인 100만원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런데 1차년도에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대변에 기계장치에 대한 20만원을 하락시켰기 때문에 1차년도 말에는 기계장치의 가치가 100만원에서 이렇게 80만원으로 직접 하락하는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직접 차감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차감시키지 않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대변에 해당 자산을 차감시키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정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분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접법을 사용했을 때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보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도 취득원가가 100만원,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가 0원, 그리고 당기분의 감가상각이 20만원인 기계장치를 놓고 보게 되면 직접법과 다르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인 100만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의 바로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정이 생기면서 회계장부에는 마이너스 계정을 대신해서 이렇게 차감적인 부분을 가로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100만원에서 20만원이 차감됐기 때문에 80만원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간접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취득원가가 변함없는 금액으로 그대로 존재를 하고 간접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가치 하락분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을 시키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이나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채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산회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연수학계법의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산회계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정액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때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액법을 구하는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것을 내역연수로 나눠준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정액법을 구하는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취득원가가 100만원, 내역연수가 5년, 잔존가치가 0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100만원에서 잔존가치인 0원을 빼주고 이것을 내역연수인 5년으로 나눠주게 되면 20만원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정액법이기 때문에 매년 20만원씩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정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의 정률 또는 이것을 상각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정률과 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의 공식을 보게 되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에서 바로 정률이나 상각률을 곱해서 가치 하락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산회계 시험에선 주로 대부분 정률이나 상각률을 시험에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가치 하락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률법의 예를 볼 텐데요. 취득원가가 100만원, 내역연수가 5년, 그리고 정률이 0.45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법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연차별로 나타나는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액과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다 표기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 감가상각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원에서 정률인 0.451을 곱하게 되면 당기분의 가치 하락분은 45만 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0원에서 45만 1000원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년차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먼저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1차 연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었던 45만 1000원을 차감을 먼저 시켜주고 여기에 정률인 0.45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년차의 감가상각액은 24만 7,599원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차 연도인 45만 1000원에서 당기분인 24만 7,599원을 더한 69만 8,599원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차년과 4차년과 5차년도는 이와 동일하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고 여기에 바로 정률을 곱하게 되면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정률법을 보게 되면요. 정률법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이 가장 크고요. 연차가 지날 때마다 가치 하락분이 점점 감소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연수학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학계법의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이것을 내용연수 시그마 계산법으로 나눠주신 후에 여기에 남은 내용연수를 곱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n 플러스 1을 곱해주고 2로 나눠주는 방법이 시그마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씩 차감해 주면서 1이 남을 때까지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을 모두 더해주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수학계법에 대한 예를 볼 텐데요. 취득원가가 100만원, 내용연수가 4년, 잔존가치가 0원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의 내용연수는 5년이었는데요. 연수학계법에서 4년을 쓰는 이유는 별 이유 없이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잔존가치 0원을 빼주고, 그리고 4년의 시그마 계산법에 따라서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연도에는 아직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내용연수가 4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4년을 곱해주면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40만원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0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2차 연도에는 취득원가인 100만원에서 잔존가치의 0원을 빼주고 똑같이 4년에 대한 시그마 계산법을 하게 되면 똑같이 10이 나오고요. 그리고 2차 연도는 감가상각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남은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3년을 곱해주게 되면 감가상각액은 3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차 연도 40만원에서 당기분인 30을 더한 7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연수학계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감가상각은 기간 배분에 나오는 내용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 배분을 나타내는 내용연수별로 감가상각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